뜨거운데? 토론하는 거 보고 생긴 것 같아요. 저 앞에 가서 아까처럼 찍으러. 참 오바했어. 너 들어가. 저기 어머님들 이제 어머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실 차례예요. 앉으셔야 돼요 지금. 뒤에 거는 남들고 알아서 퍼먹으라 그래. 이제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얼른 앞으로 좀 앉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마이크를 바꿔 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자.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님들만 제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 뒤에 우리 초청한 목적이 있잖아요. 빨리 앉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대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조금 어떻게 토론할까 의논했는데요. 앞에 그 사업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주 이제 동네 배경 얘기를 다 생각하고 사업 얘기만 5분만 듣고 그리고 나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다 집중해서 5분 안에 5분이면 50명을 다 들어요. 자. 네, 박수 시작! 네. 예, 저 서구리에 송기석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오늘 주제로 내놓을 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구리가 이주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지금 최근의 경기는 최고 바닥입니다.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되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야기 마을 사업이랄까 서구리 이야기가 있는 예술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또 사업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현 문화단지 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 마을에 같이 조성되는 3대 문화권에 포함되는 유교 문화권 사업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이 3대 문화권에 포함된 삼성현 문화단지는 전통을 찾는 쉽게 말하면 강화의 형태를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 어떤 전통을 체험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마을 조성 사업하고 조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큰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이 문화단지인데 옛날 전통 가나의 형태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문화단지고 우리가 본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이 70년대 건축 양식으로 이루어진 우리 마을에 이야기 마을이라고 하는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걸 접목시켜서 현대적으로 가까운 이런 사업을 해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동전해서 이게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잘 해서 손님도 불러들이고 또 윤택하게 마을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타이틀에 되어 있듯이 고령화된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 참 좋은 방법 찾기입니다. 저희들 마을은 실질적으로 다 전국의 고령화 지수가 84%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을은 지금 현재 590%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지수가 7배나 높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한 400여 명인데 한 80%가 아주 또 노인이라 하면 좀 의미지만 저도 노인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런 인구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공이 됐을 때 고민하는 것은 아까도 어떤 분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걸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그러한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하려고 해서 뭔가 마을이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2019년, 17년 이렇게 완공이 됩니다.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불러들이고 또 수입도 올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주민과 리더들 간의 이 소통 문제, 또 주민들의 참여 문제, 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뭘 할 것이냐 이런데 이런 것을 같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마을 전체가 한덩어리에서 공동체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잘 될 것 같은데 이 공동체가 하는 이미는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상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생소하고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사회적 개혁이나 마을 개혁이나 이런 걸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예비 장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주민들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령한 마을 거의 한 80% 이렇게 되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노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저희들의 오늘 여러분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발표를 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전문 진행자는 아니고요. 더구나 이 주제를 고령화된 마을에서 참 좋은 방법 찾기 이런 걸로 주제를 주면 돌아버립니다. 이런 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마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힘든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동네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딱 걸어놓고 이야기를 풀자 이러면 매우 곤란하니까요. 어찌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곤란하죠. 그리고 제가 미리 지금 주문을 받은 건 10시 반까지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전체 토론은 짧기만 하고요. 뒤에 또 상상호 뭉쳐가지고 이야기 나눌게요.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더 친석 있는 얘기가 될 거고요. 먼저 한 번만 진단하자고요. 빨간 옷 입으신 저기 검게 보여주신 이재가 의원님. 우리 간사님보다 더 많은 의원생활 하신 분한테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한번 들어봐주세요. 아니 인구 400여 명이 고령화된 마을에서 앉아서 하십시오. 네, 서지 마시고 돋보이십니다. 앉으세요. 네. 그 400명이 된 마을에서 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준 게 정말 마을 사업이 맞아요? 이거 안동시 사업이나 경북 사업 아니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진짜 이 예안 면 소재지였어요. 이 아래가 소재지 사시던 분들이 안동에서 자긍심도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댐 건설하면서 게다가 관광지를 조성해서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는데 속아서 2위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전혀 여기서 생활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기준을 올라왔어요. 경지 면적이 지금 현재 보면은 호당 0.4헥타 정도밖에 안 취해서 이 마을이 그때 농경사회인데 그런 단지가 조성되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분들이 정말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붉은 기도 많았고요. 이 마을에 초창기에는 대정부 투쟁을 참 많이 하던 말이었는데 불과 10여 년 전에는 이 마을이 폐허처럼 되어 있었어요. 허물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저는 지방의회 선거구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이 마을이 제 선거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짧게 정리해야 된다. 시간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시작한 것이 사실 이 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어.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고 주민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참 얘기 꺼냈을 때는 속에 경일근 같았죠. 저 무슨 시달던 걸 하냐고. 그래서 시작했는 것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저 예끼마을 사업이에요. 저게
전체가 지금 현재 33억 6,200만 원이에요. 저 규모가. 그런데 처음에 3억 6,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0억짜리 만들었어요. 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낸 건데, 저게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안동에 한 8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님이 바뀌시면서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을 들였는데, 거기에 전략 사업 하나로 이 마을에 선성형 문화재인 사업이 조성되는데, 최초의 사업 규모가 약 490억 정도짜리였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끼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어낸 사업들이고, 이 선성형 문화단지 사업은 이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이 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게 곧 다 중공을 될 건데, 하드웨어만 구축되고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집만 덩그러니 뒤집어놓는, 시설만 해놓는 이런 마을로밖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이끌어가던 마을 리더들이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지혜를 배워보자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전체가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답사를 다니고 하면서 이게 이 전체가 한 거 하나만 공유하자고요. 자원하다 돈은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안동시, 심지어는 국립안동대학까지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끌어다 써야 이게 그나마 굴러간다는 거를 저는 사실 전제를 깔고 싶어요. 아니면 이 참 좋은 방법 찾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걸 한번 공유를 하고 가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 자원들을 다 찾아놨습니까? 뭐 젊은 친구들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자원들 다 찾아놨냐고요. 그거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저 뒤에 동네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외에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뭐 교육기관이든 학생 동아리든 누군가를 찾아 놓으셨어요? 누군가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를 좀 뒤로 좀 넣어주십시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예끼마을 사업을 할 때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숱한 이 자문 교수단도 있고, 숱한 이런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그 자문단 교수라든가 또 그분들만 믿어서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려하는 점도 있고, 자원단 분들이 일 안 하실 거잖아. 말만 하실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기 마을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믿고 그분들한테 마을을 100% 믿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 말씀한 것. 그렇지만은 그런 기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자원을 끌어다 썼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같이 내주셔야 돼요. 물론 안동에 사시지 않지만 이분들이 이 마을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뭐 있는가도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게 안 되면 스스로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일꾼이 필요한데 말만 많은 교수님들만 곤란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기 두암동 커뮤니티 센터장이 발표 들었는데요. 저런 마을 모습 흔치 않은 얘기하지 마시고 나 좀 봐주세요. 이 마을의 꿈이 뭔데요? 이 사업들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거부터 좀 찾자고요. 이 사업들이 다 완성되고 했어. 그러면 꿈이 이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 이런 아이들이 놀게 하겠어. 아니면 초등학교를 유치하겠어.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꿈이 있으시냐고요.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어떤 꿈이 있으세요? 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를 들면 돈을 왕창 번다든지 뭐 이런 그래, 거. 뭐 하여튼 만약에 어떻게든 꿈이 있어. 그래야 뭐 동기부여가 돼 일을 하지. 아니면 뭐 집 나간 아들내미, 집 나간 남편 데리고 오는 건가? 뭐 꿈이 있냐고요, 꿈. 왜 다 마이크를 미루시지? 자기 꿈 물어보는 건데. 노래를
예, 그 분야에 그치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잖아. 대답을 하실 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잠깐만, 질문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야 그치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 네, 제가 자, 대답하실 분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을 계획이 있은 다음에 이게 생겼으면 딱 좋았는데 마을 계획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을이 지금 예끼 마을이라고 지금 저희네가 이제 사실 이 마을에는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한 6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어머 여기 사람 사는 데인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마을인데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지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영화입니까? 호러 영화예요? 어떤 어머 영화? 호러 영화도 좋고 뭐 Actually I'm from Australia. I'm an Australian. 그런데 yeah, I was born in Korea, but I live in Australia. My nationality is Australia, but I live in 예끼마을, 서부리. Anyway,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마을 분들이 anyway. Look at me, okay? 아니 집중해 주세요. 나는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돌아가시고 마을이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타지에서라도 애기들도 그러다 보면 학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하나씩 또 더 마을이 여러 가지로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 마을에. 이 마을이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면 젊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을 더 이쪽에 이제 오시게 하려면 이 마을이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노력하고 하고 있는 게 한옥 뭐 체험이 이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희네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 비기닝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오늘 같은 자리도 마련했던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젊은 인력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아이디어 많으신 분들이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이 좀 더 발전하고 그냥 예끼 마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동 아니면은 전국적으로 이 훌륭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지금 시작이죠. 첫 발걸음입니다. 예. 그럼 다른 분이 다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저기 뒤에 어머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한 번, 두 번 사업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발표 안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를 받을 수 있는 장치, 도구, 환경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어떠신지요? 그거 제안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거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자꾸 이상하게 악의 걸 맡아갖고 제가 저 마이크 여기 좀 주십시오. 네, 안 보이죠? 누구세요? 잠깐 누구세요? 네. 예. 일단 저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15,000명 개발지구에 있는 안정이라고요. 저희 개발 직전에 주민분들도 60대 이상 고령화였었고요. 원도심이라고 이제 오래된 지역이죠. 근데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15,000명, 공식적인 거 15,000명, 비공식이면 한 18,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실제 어떤 주민 운동이나 마을 만들기나 공동체 참여하신 분들이 서명을 받으면 한 이틀 정도에 한 1,200명, 300명이 서명을 해주세요. 10% 정도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수원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시가 마을 만들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균 동 인구가 25,000인데요. 실제 동에서 참여한 사람이 100여 명, 120명도 안 돼요. 1%도 안 되죠. 근데 이 동네는 서구리 마을은 지금 400명 정도 계시다고 했죠. 제가 저녁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불이 켜지니까 아는 집들을 좀 봤어요. 근데 실제 400명인데 실거주 인원은 더 적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어쨌든 예, 이렇게 40명, 50명 되시는 분이 하신다는 거는 거주 인구의 15%가 이거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민 참여율이 높은 것.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서울, 부산, 수원 잘했다고 하는 데보다 더 많은 주민 참여를 하신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를 30분 동안 돌면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공간도 많고요, 빈집들. 근데 전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은 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밥집, 예, 공판장, 안내소, 판반, 예, 데크. 아, 놀랬어요. 아, 정말 놀랬어요. 빨리 본론으로 가십시오.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걱정하는 게 우리 여기 서구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의 고민이 뭐였냐면 10여 개 되는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연계하는 큰 그림이나 이런 게 내용이 없었고 작년하고 올해나 거의 지금 봄이 동일하다는 거죠. 방법이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학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협동조합을 해서 답집을 하고 공동구판장을 하고 여행객 안내를 하고 한옥을 체험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한옥 체험하려고 그러면 한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숙박업, 안내 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교육을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탐방도 막 다니셔야죠. 호텔도 가고 전주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가보고 거기서 잠도 자보시고 그게 자기 학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아마 이재갑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이장님들이 그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심각하게 말하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2, 4년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횡하니 거물만 있는 마을들이 꽤 많았는데 희망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주민분들이 어쨌든 15% 제가 봤을 때 15% 이상 참여해요. 거주자분들 기준으로 4, 50명이라면 이런 분들이 열정이 있다면 프로그램도 우리 진행자님도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걸 원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동에 오늘 청년분 누가 오셔가지고 책자 나누셨잖아요. 안동에 있는 청년 그룹들 보고 이쪽으로 놀러 오라 그래서 주민들 니네가 만나 뵙고 의견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설문조사도 하고 공동의 고민이 뭔지 그렇게 하고 밥 주고 뭐 경비가 30몇 억이니까 제가 알기로 인근 지역에 총 2,700억 정도 안동권역으로 나왔는데 현재 여기가 390억 정도 총이죠. 맞나요? 그 정도 비용이면 기존에 안동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들 중에 전문가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행정과 학자분들과 현장활동과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주민분들이 5개 주체를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학자분들 빼면은 이론이 안 돼요. 여기 현장활동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현장활동에 능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미진하거든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 종합적인 눈은 우리 안동대에 계신 우리 학자님들이나 전문가분들 의회와 행정 같이 하고 활동가 안동에 활동가들 분명히 있고요. 만일에 없으면 안동 시내에 가가지고 그 청년들 놀이공간들 있잖아요. 여기서 일당으로 이렇게 계획 2달, 3달짜리로 청년 일자리 창출 실험 얘기해서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이제 그런 교육들 그리고 아까 이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권상동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하고 싶은 사업들이 한 10가지인가 8가지 되는데 되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데를 10군데 이상씩은 한 단위다. 한 사업당 10군데 이상씩은 한 번 다 가보시고 대신에 제가 오늘도 이 마을에서 조금만 1분만 딱 할게요. 일부 공감합니다. 빨리 끝내. 예, 1분. 저는 부산의 감천마을을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저는 가자마자 10분 만에 혼자 골목을 막 돌아다녔어요. 40분간. 슈퍼 가고 앉아 계신 할머니 만나고 4년 전이었는데 주민들은 그때 언론에서 막 띄우죠. 최근까지. 최근에 이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주민들을 미치겠대요. 강아지도 아닌데 어머니 말씀이 다니면서 자기들 쳐다보고 다닌대요. 싫대요. 근데 언론에서는 막 띄우죠. 대통령 가고 뭐 하니까 돈 막 도시락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거를 어머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갔다 와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저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먼저 마을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세운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일감을 나눠서 청년 그룹에게 일감을 나눠주는 방식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례가 많죠. 그런데 스스로 계획 세우지 않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다가는 망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먼저 여기서 일을 만드셔가지고 일감을 나눠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뭐예요? 손 주세요.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자, 누구시죠? 네. 완주 공동체지원센터 손우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 여기에 좀 먼저 태클을 걸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저희를 환영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리키러 온 거 아닙니다. 네, 저희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랑 같이 나누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먼저 해봤을 뿐이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도 여러분 몫이고 결정도 여러분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연세는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가면 늘 교육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이 다 그 말씀 하세요. 아유, 내가 내일 모레 80이야.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생겼어? 이러세요. 그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90세가 되신 어느 분의 강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당신이 65년을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75살이 됐을 때 내가 75년 산 인생 중에 지난 10년이 가장 못 살았다고 생각하셨대요. 내 인생이 내일 모레 끝날 줄 알고 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여행 다니고 버는 돈 쓰고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내가 75세가 됐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멀쩡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90살인데 정정하게 강의하고 다녀요. 그래서 난 지금도 앞으로 10년 더 살 것 같아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호주에서 오신 어머님도 계셨지만 KFC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영감님 서 있잖아요. 코넬 씨가 처음 체인점도 아닌 첫 번째 점포를 낸 게 65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61살에 마케팅을 해서 벤칭에 성공을 해서 점포를 1호점 낸 게 65세였다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저희 마을에서는 완주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65세 넘으신 분들이 만든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시니어클럽 레스토랑이 너무 잘 돼서 작년 4월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고 그 주식회사가 올해 2호점을 내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나이가 먹는다고 숫자가 는다고 해서요.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인생의 깊이가 쌓이셨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동식혜 먹어보고요. 저 솔직히 안동식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맛집 프로그램 진행만 3년을 해봤어요. 전주 MBC에서. 아까 안동 처음 왔고만 이게 못 먹어봤냐고 그러시는데 이 맛이요. 이게 저는 캔 음료로 담아서 팔고 싶어요. 이거 전 세계에 내놔도 되겠어.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아까 좀 덜 발효됐습니다. 좀 더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진국의 맛을 누가 알아내겠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니시면 못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안동식혜 맛 제대로 된 거. 여기 와야 안동식혜 먹어. 그런 거죠. 아바이 순대는 아바이 마을에 가야 먹고 안동식혜는 여기 와야 먹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여기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원동력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공감합니다. 일부 공감. 함부로 대박 얘기하면 제가 동네 가서 함부로 대박 얘기 안 하거든요. 일부 공감합니다. 네, 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하시고 빨리 마이크 넘기시죠.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분들은 어디 사시나요? 네, 그 아들들이 이 동네에 내려오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이 많아요. 네, 저는 멀리 있는 누군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 지역에 서울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몰된 지역의 마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오시면 그래도 고향에 왔구나라고 하는 뭔가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한번 가보고 싶다, 오고 싶다. 저는 옛기가 사실은 옛기 이놈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네, 도산서원 이런 게 있어서 옛기 이놈, 그래서 얘 머리를 보니까 노랗잖아요. 넌 죽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옛기 이놈 너 머리 그게 뭐야. 막 이런 분들만 사시는 줄 알았더니 밑에서 우리 나긋나긋한 언니들이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아, 이 동네가 그런 동네는 아니구나 라고 마음을 놓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이 마을에 대해서 애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왔다가 잠깐 여기 마을 네트워크에 남자들 많습니다. 이 동네 와서 살고 싶다. 이를테면 일을 왜 하시지? 네. 처자를 데리고 하는 얘기예요. 따님들을 왜 괜히 찔려서 이런 사회 보고 싶지 않죠? 네. 여하간에 서울에 가 있는 아이들이 와서 아,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 이 지역에 오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사실 일감이잖아요. 일자리가 있고 돈이 되고 내가 뭔가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우리 서울이라는 얘기를 듣고 동네 들어서면서 하늘의 별이 정말 많고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지금쯤은 논에 물이 가득하고 그런데 논이 사라졌고 마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이 동네에 어르신들이 사라지면 마을도 이제 통째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는 그 마을을 남기는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된다. 뭔가 새로 만드는 그 마을 안에는 그런 살아있는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엄청 불이 조명이 없는 곳을 되게 좋아하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깜깜하고 좋은 거예요. 하늘에 별도 많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먹은 닭발 이 편육이 여기 계신 분이 배우러 오고 싶답니다. 아까 그 CK 얘기도 하셨잖아요. 여기 와야지만이 볼 수 있는 하늘과 별과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이 동네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시고 사실 저희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는 서울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가서 한번 무슨 식혜 안동 식혜 먹어봐. 저희가 소문 내줄 거예요. 가서 먹어봐야 돼. 이를테면 열심히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 힘내시고 공기가 좋아서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그리고 아직 페이스북에 그 식혜 먹은 거나 이런 거 자랑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기 페이스북에 빨리 올리세요. 대화모임의 효과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자랑 열심히 하는. 예, 고 선생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제 기획은 잘 찾아요.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모자라는 것은 전문가들에서 받아줄 수 있지만은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방금 이제 어른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동쪽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가 부족한 점은 많단 말입니다. 과연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우리 마을을 볼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바깥에서 은퇴를 했는데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자식이 편히 올 수 있을까?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모든 내 자식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엄마 아버지들은 할아버지는 얘기를 하시더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제일 좋은 회사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은퇴를 해가지고 도시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야, 너가 고향 이 서부리에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제 늙어서 노후에서 못하니까 너들이 이 땅을 좀 지켜주라. 그것을 어른들이 좀 한번 강하게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저는 내 고향 아닌 곳에서 정말 가족들을 오도록 하려고 유난히 해왔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내 자신 서울에 잘 다니고 있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걔를 불러들여? 근데 막상 보면은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정말 안동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힘든 것들을 자식한테만 재워주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도산서원부터 해가지고 북학까지 모든 것들이 멀리 있는 사람 것이 아니라
이 서울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니까 내 자식들을, 내 손자들을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하자. 그래야만이 너가 아버지 땅을 보존할 수 있단다 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하나만 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설명과 달리 요 아래에 평가 인증 어린이집 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맡겨놓고 도예지로 나간 자식들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옆 동네에서. 아, 옆 동네 애들이에요? 우리 낮에 들었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었기에는 노인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보통은요, 그냥 마을사업할 때 고령화된 마을은 그냥 자원으로 보지 문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붙여지면 문제가 되죠. 그냥 고령화된 마을은 그냥 자원이죠. 40년 된 동네를 알고 있는 자원이죠. 그걸 굳이 이거를 그냥 이대로 어떻게 문제를 삼습니까? 예,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네, 저쪽에. 두암동 못하는데. 네, 원래 제 목소리 좀 괜찮은데 지금 요새 맛이 갔어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그 5.18 관련한 축제를 하나 하고 왔거든요. 저 좀 축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축제에 관한 그 기고도 몇 개 했어요. 거기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사람 구경하는 축제는 그만, 자동차 구경하는 축제는 이제 그만, 돈 자랑하는 축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행사 아닌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축제의 어원도 제가 살펴봤더니요, 페스티벌, 카니발, 일본 맛절이, 그리고 한자로 축제 우팽에 그 연혼한 시경에 나온답니다. 축제라는 말 자체가 제사였더만요. 제가 안동에 오면서 아까 선배들이 그랬어요. 너 안동에 온다고 단추 끝까지 채웠냐. 그리고 복장도 제가 막 잠바대기 입고 다녀요. 네, 저 서울 갈 때도 잠바대기 입고 가거든요. 진짜 막 어려운 자리도. 근데 딱 이렇게 오니까 안동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이 아까 식혜를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건 이제 저는 어머니가 49살에 돌아가셨는데요. 아, 진짜 이건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소리구나. 딱 그런 느낌. 아까 전라북도에서 인정했는데 전라남도 광주에 살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약간 기여를 했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기억이 니은이 축제라고 했거든요. 듣도 보도 보다는 축제라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있고, 기억이 니은이가 뭐냐고 계속 그 PD들이 전화 와요. 설명 좀 해주라고. 기억하라 녹두밭 운머리 이야기. 거기가 좀 못살고 책방에서 녹두밭 운머리였대요. 그래서 기억하라 녹두밭 운머리에서 초상을 땄어요. 기억 니은. 그리고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졌냐면요, 뭐 YMCA 총장, 뭐 사회단체 장들, 동네 17명인 모임의 회장이 감사패를 주고 상장을 줍니다. 이게 보통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호님께 한번 좀 전에 여쭤봤어요. 뭐 축제가 있냐고. 근데 안동에는 겁나 뭐 달 축제도 있고 뭐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을이라면 뭐 뭔 축제든 하나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정희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큰 성을 쌓는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철학적인 말 아니에요. 성 쌓을 때는 큰 돌, 작은 돌 다 필요해요. 맞죠? 큰 돌만 쌓으면 빨리 쌓을 수 있지만 구멍이 송송송 생긴다고요. 그래, 그러면 작은 돌, 우리가 할게, 활동가가 작은 돌은 성 못 쌓아요. 절대로. 금방 무너지고 높이도 못 쌓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정책적으로 마지막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어떤 의원님들이나 뭐 국회의원도 필요하다는 거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행정의 시장 군수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우리의 기본적인 노력이 따라야겠죠. 그리고 또 학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 하잖아요. 전 벤치마킹 좀 달리 해석하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확인하러 간다고. 그럼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우리가 장점도 있었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네? 기왕이면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렇다고 하면 좀 적어도 올해는 뭔가 하나의 축제 정도, 뭐 아까 빨간 식혜 축제 그리고 뭐 닭발로 만든 뭔 축제, 그냥 처음에 저희 같은 건 이렇게 했어요. 5,180원 뭐 이렇게
그리고 최대치가 51만 8천 원. 좀 의미도 좀 담아서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학생들이 잘해요. 학생들이 놀랍게도 무슨 전문가가 잘한 게 아니고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애기들이 수백 개, 1000개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까 새싹에도 사실은 그 600명의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상상을 넘는 막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작은 축제 하나 시작해보고 또 1년, 2년, 3년, 한 10년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어차피 쭉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것만 써먹을 거 써먹으시면 되는데요. 저 그 얘기를 듣다가 드는 생각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써먹느냐?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까 사업 듣다가 좀 깝깝했던 게 당장 종론인을 받고 싶어. 그런데 저 예산 항목으로는 10중 8구 집수리 못 하실 겁니다. 집수리를 해놔야 누구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받고 싶고 누구를 끌어들이고 싶으면 뭔가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동네가 그런 조건이 되나?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니면 자기 집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방학간 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많은 큰 예산 중에 정말 예산을 항목을 바꿔서 집수리 할 수 있을까요? 빈집수리 해가지고 누구한테 임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항목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써먹으라는 국회의원을 써먹든지 써먹으세요. 저는 꼭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봐 뭐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생각보다 말씀들이 팍팍팍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권영희 선생님하고 저 마을 간사로 지나갔던 저 친구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아온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랬어요. 하여튼 기농을 했어 그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 기농을 했는데 뭔가 받아줄 수 없는 분위기나 한 분은 나오셨다. 아픈 사연이 있으신 것 같고 못 본 데서 나온 거예요. 젊은 청년이 갔는데 저 친구는 뭐 아직 살고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 되느냐, 그러려면 뭔 준비를 해야 되냐. 동네 사람들이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 못 버티는 이유.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잠깐 여기 제가 마이크 드시는데 잠깐 이제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네네. 여기 마을 사업을 하는 그 목표가 이제 자식들이나 그 외부에 있는 사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목표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이제 조금씩 틀린데, 그러니까 같은 이제 흐름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집토끼가 잘 살면 잘 살고 있으면 나도 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올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신 거는 마을 사업을 뭐 이래저래 프로그램들도 다 돼 있다 이거죠. 있는데 모임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참여해서 총의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잘 안 되더라 뜻대로. 이게 여기 위원장님의 지금 핵심 포인트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기보다 상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기농기촌 업무도 좀 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7살에 머슴살이 시작해서 지금 십몇 년 돼서 이제 이장까지 된 청년이 하나 있어서, 그 동네는 이제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농촌이 다 이렇게 고령화된 마을이고, 이제 뭐 면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뭐 3명 참가하고 그러던 동네였다 그래요. 지금은 뭐 가면 버스 2대 맞춰서 가고, 최근에는 이제 마을이 생긴 이래 그 면체육대회에서 1위를 해서 이제 그렇게 성과를 얻고, 그 며칠 전에는 이제 저희 상주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그러니까 기농기촌의 교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농기촌 박람회에서 우수 마을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을 이장까지 되기는 머슴살이부터 해온 거는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뭘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주민들하고 기농기촌 자신하고의 이런 유대관계, 신뢰관계, 이제 요즘 뭐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그 관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들이 걸렸다. 근데 지금 그 관계들이 만들어지니까 마을에 풍물배도 생기고, 이제 같이 신발기도 하는 옛날 문화들이 이제 복원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도서관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30대 청년들이 10가구가 기농운동을 통해서 이제 답사를 했다가 저희 마을에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그 마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80대 노인까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모임에 가면 이제 귀농인들하고 또 이제 예비귀농이나 이런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먹고 살 거리를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만 들어와서 볼 때는 현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살만한 마을이구나 이런 이제 감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외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 사업 시작할 때는 그런 이제 신뢰관계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한 마을은 이제 귀농인들이 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잘 섞인 사례인데 이게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갖고 뭐 영화도 틀리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영화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하고 귀농인들이 판단해서 이게 마을에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하고 그랬는데 눈높이를 맞춰서 이게 지역민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시작하니까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뢰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들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상주 사례에서 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런 그 전에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 마을 사업들은 프로그램도 다 돼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진짜요? 한마디만 해요. 네, 한마디만 해요. 네. 원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대화 모임에서는 반론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을 내고 그런 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마을에 왜 저는 얘기를 안 나가는데 왜 최용선 협동사무국장님이 왜 좀 평상시보다 날카롭게 얘기하냐 저는 느낍니다.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장님과 위원장님이 원하는 건 이미 돈이 집행되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어도 주민이 동참하지 않고 논의가 안 됐는데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어요? 주민의 동의가 없고 협동조합에서 마을개혁 교육이 없었잖아요. 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이장님이 걱정하는 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원론적인 아들이 돌아오고 누가 들어오고 이거 원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사업 단위마다 오늘 10군데 사업에 부졌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다. 이런 식의 좀 논의가 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제 속마음 중에 하나는 들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천 중리동이었는데요. 이런 걸로 불려갔는데 문제는요.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딴 동 서울 가서 사업 실패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획을 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기존에 있는 관계만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하고 손 잡으려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기존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태도가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체 그 배경도 깔고 있습니다. 제 속마음에. 반론 괜찮습니다. 이야기 좀 풍부하게 하시죠. 네, 반론은 아니고요. 지금 주제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고령화된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참 좋은 방법 찾기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을 지금 불러들이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 나이가 많은 마을에서 물론 우리도 좀 있고 하지만 어떻게 노숙 조화가 돼가지고 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동리도 맡고 종이를 같이 참여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만들어놓으면 젊은 사람은 저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자식을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차후 문제라고 보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없이 끌고 가기 위해 좋은 이 방법 그걸 주제가 됐으면 그 뜻으로 저는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더 날카롭게 질문을 드려야겠다. 불협화음 없이 마을 사업을 하신 분 있었어요? 자, 잠깐 제가 보기엔 갈등이 당연한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많이 안 모이셨을 때 제가 인사를 좀 드렸는데 다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명 기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해주세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이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이고요. 서울에서 올라갔다가 직장생활하고 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기농을 하게 됐습니다. 기농한 지는 제가 여주에서 2년 살았고요. 상주에서도 1년 살았고요. 지난해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농사부터 해서 뭐 마을 축제, 중간 지원 조직까지 뭐 다 활동 좀 해봤고요. 제가 아까 기농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농촌. 도시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젊은 사람들. 한 상황에서 청년들 보고 지금 시골에서 내려가서 살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기본적인 말 만들기의 정신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그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말 만들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그런 마을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어차피 필요한 게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실 아마 저는 시원님 계시니까요. 아마 지난해는 지금 말에 와서 제대로 한 게 있습니다. 조례를 좀 확인해 보셔서 아마 그걸 한번 발의해 보셔서 한번 어차피 사람이 필요한 말간소하는 거는 민과 간에 하나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다 일반적인 컴퓨터 업무라든지 회의록 정리라든지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저는 그거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다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제가 그때 제 아이디어를 드리면 아까 여기 청년 협동자 저도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일찍 가셔가지고 발음 협동조합 원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해에서 잠깐 예시를 들면 지난해에서 청년 기농기촌 캠프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청년 그룹들이 그런 캠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내고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됐을 때 아마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 마음에 드는 이 동네를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가 1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동네에 살게 하게 만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사실은 이 동네 어르신들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쉽게 아마 지금 계속 농촌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적청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아마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건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 힘든 건 숙소 문제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골에 뭐 빚집은 많다지 뭐 들어가 살집은 없고 그걸 좀 확보가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셨을 정도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캠프, 청년 캠프 같은 걸 통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이 말을 계속 알려내고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게끔 하는 방법들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도 와서 사실은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곳을 다 다니면서 누가 책을 하나 쓰면 정말 안동에 오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얘기 했는데 박수 안 치고 말이야. 저 마이크 주십시오, 여기.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원호라고 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예, 지금까지 이제 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마을에서 말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을 저는 전혀 다른 쪽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뭐 예기마을이라든지 뭐 여기 성성형 사업 이거는 어쨌든 하드웨어라든지 뭐 이미 다 시작되고 있고 그 각 개별 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 최초에는 주민들의 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이 사업 기간이 벌써 몇 년 되면서 이거 알게 모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서로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뭐 외부 사람이 들어오거나 뭐 관광객이거나 소비자나 세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안에서
우리 마을의 관점으로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 시설들, 이 프로그램들 이거를 내가 사는 그 삶의 공간에서 내 생활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전부 외부를 향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프로그램들이 막 짜여지고 있거든요. 관광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관광객. 그렇죠.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시설이 전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을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는 그 방식들, 그 방법들 찾는 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안 와도 좋다 이거예요. 건물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저간데는 이거 공유자산이면 공유자산에서 기본적인 관리해 줄 거예요. 뭐 닦여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리 운영 뭐 이런 게 되겠죠. 물론 그런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 부담은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중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럼 그 갤러리를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 그 좋은 시설 많은 돈이 들어간 게 외부인들만 쓰게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게 하나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여기 주민이 행복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자체로 이렇게 뭐 그 과정별로 이렇게 그 조직이나 이게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강좌처럼 개설되어서 그냥 그 주민들은 와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고 가고 그냥 후자입니다. 그냥 강좌만 개설되어 있고 와서 그냥 듣고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 조직을 만든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을의 조직은 아마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이장, 분여회, 통관장 이런 식 이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단 행정 조직이거든요. 행정 대행 조직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을 자체로 이 개별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이 행복한 프로그램 교실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요가도 있고 탁구도 있고 노래도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이 그 안에서 그 모임의 리더라든지 모임을 책임진다든지 이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모임들을 어떻게 더 이어나가고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직하는 책임을 맡긴다거나 역할을 맡긴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인데요. 저는 그 대표님이 발표하시면서 저는 이미 이 마을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 우리의 뭐 의사와 상관없다고 하면 너무 그건 폄훼하는 것 같고 우리 그 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이미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기존의 그 행정 조직, 대행 조직과는 다른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같이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이미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외부의 시선은 뭐 당분간은 의도적으로라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마을 안에서의 이 조직이나 관계들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우리 동네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획자, 코디네이터,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이해해도 돼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하는 거야? 그럼 뭐지? 구체적으로 뭐지? 네. 아니 제가 30분 지났지만 시간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신다고. 네. 그래요. 지금 10시 40분인데요. 제가 가장 천박한 얘기 하나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주무실 분들이잖아요. 오늘 발표 안 하시면요 잠 안 재울 겁니다. 제가 돈 2만 원 받고 지금 대접하는 거는요 거의 10만 원 상당을 대접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오늘 잠 안 재웁니다. 그렇게 네, 한 말씀씩 다 하셔야 돼요. 네, 이사입니다. 저런 강한 의지는 이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천박하시군요. 주기자 선생님. 네, 저 손 잘 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한 지 이제 3개월이 꽉 차고에 지났고요. 4개월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했던 일은 마을센터와 인연이 됐던 일은 주문진 등대지구 새틀마을 그 조성 사업에 그 사경팀에서 이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일을
하다가 마을센터의 직원을 구하게 됐고 제가 이제 적임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왔고요. 제가 이제 센터에서 맡게 된 일 중에 하나가 그 샛들마을 그 주민들 그 교육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래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담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 그 주문진 샛들마을의 상황은요.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은 저쪽 경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리 아프고 힘드시니까 재미있는 일은 이 언덕에서 등대 꼬댕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바닷가 쪽에 있는 등대 그 경로당까지 가는데 어떤 어르신은 택시를 타고 거기를 내려가고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리가 아프지만 가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주민들의 모임이 어르신들의 모임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경팀에서 이제 주민들을 그 샛들마을 사업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수련만 치시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뭔가 활동을 하게끔 유도해내는 일을 굉장히 오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를 종이에 써서 내게 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경 마을활동가 2사람하고 사경 팀장님 또 저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경로당을 이쪽 1, 2의 경로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쪽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성황당 경로당 쪽에 계신 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사이에 벽이 있어서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이분들이 사회경제적인 그 파트의 그 노력들은 어떤 마을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마을에 지금 그 위원장님이나 이장님이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마을을 돌아보면서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고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거든요. 혼자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마을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위원장님이나 이장님은.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맞으신 거죠. 예. 왜냐면 마을 사업이 이미 막 준비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놀라웠던 거는 마을의 소유로 공간들이 막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몰되면서 이렇게 받았던 땅이 있는데 그 문화사업단지로 들어가면서 그 돈이 마을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돈으로 공간들을 사놓으셨어요. 뭐 어떤 공간, 카페 할 공간, 갤러리 할 공간들을 지금 다 사놓으시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 마을 사람들을 동참시킬 방법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주문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제가 보기에 여기 부녀회장님들은요 주문진에 계신 그 분들보다 굉장히 젊으신 활력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많은 인재들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 집집마다 저는 이제 저희는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다 조사를 했어요. 어디서 처음에 이 마을에 몇 년 사셨어요. 뭐 태어나신 분, 시집 오신 분, 뭐 이사 오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다 물어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너무 친해요. 이 어머니 사연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마을에서도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 그냥 집에서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의 그분들과 친해져야 되고요.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끌어내려면 그분들의 속속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더 친밀하게 알아내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블럭별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분씩 가셔서 담당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매주마다 만나서 모임을 하시거나 수다 모임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 할머니, 제가 만난 할머니는 회관에서 뭔가 한다고 그러는 거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저희 활동가들 젊은 밖에서 들어간 저희 활동가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기 젊은 언니들이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고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골목골목 숨어 계시는 안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이 아마도 그 갤러리에 나와서 일하시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코너에 있는 그 포차에서도 일하게 될 것 같고요. 박수를 안 쳐주셔서 박수 해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결론은 이게 다 계속 반복될 텐데요. 결론은 동네 안에 답이 있을 거거든요.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계획을 못 하시는 게, 차라리 질문을 저희한테 의사결정하는 회의 방식을 바꿔달라고 질문했으면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는데 계속 이러면 참 좋은 방법들이 무한 반복됩니다. 질문 자체를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기획이 필요한 건지 뭐 그런 걸 좀 딱 주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네 분들도 지금 자기 질문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여기 좀 넘겨주시고. 네. 제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예, 여기서 열띤 토론을 하실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여기 주민분들 이야기한 거 잠깐 기동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지역 문제와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역의 문제, 지역의 상황 정말 잘 보시는데 문제는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잖아요.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접근을 하면 진짜 한도 없이 복잡해지는 건데, 문제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자원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경기도 청평 가면 되게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은 먹고 사는데 뭐 이런 개발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되게 용이하지만, 여기는 자연보호구역 잡혀 있어서 어업이나 이런 거 아예 행위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지붕 올릴 수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뻔한 거예요. 지금 이미 외부에서 건물 지어지 내년 2월에 완공하는데 저거 어떻게 쓸까가 가장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진짜 마을 주민들 서로 협의하고 합의 본 다음에 안동 시내에 있는 외부 컨설턴트 아니면 코디네이터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개 채용 진행하셔서 그분이 이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아니면 내년 말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주시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이 모두 다 동의한 거 아니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주민들은 살짝 발 한번 빼고 있어서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해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문제 자체는 저는 명확히 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교과서에 있는 것 같이 외부의 중간 지원 기관이 나가가지고 매일같이 들어서 상담하고 지원해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간결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자극이나 수혈이 하면 적절하지 않군요. 네, 하여튼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저 그 얘기 했는데 반박하셔갖고. 그렇죠. 네. 일단 아까 낮에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너무너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내리끼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습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몇 번 정도 안내들을 해오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리고 아까 음식을 준비하시는 낮에 와서 제가 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음식을 내오는 과정들을 봤어요. 강릉에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릉 사람들의 말투가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경북의 말투도 사실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말투는.
근데 어머니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 서비스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의 품질에서 특히 A급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이미 마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것들의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문제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안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저게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나 매1 가지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위원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지금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동관계를 원하셔? 예. 그러니까 100%다 뭔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100%다 움직이는 마을은 그런 없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기가 막 엇갈리잖아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내에서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금 우리 뭐 마을 간사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마을뿐이 아닌 분들 들어와 있어요. 이미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안에서 뭔가 사무도 보고 네트워킹을 해내는 그룹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컨설팅 업체도 들어와 있고 교수님도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서 뭔가 뭐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쪽도 야 뭐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30년 40년 맨날 얼굴 맞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외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외부 사람인데 내부 사람 같이 친밀도가 있는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름의 권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공정성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 친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건 외부에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에서 부여해줘야 돼요. 그러한 고난에 대한 행정에서 밖에는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그것을 고난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고난이 되지 않아요. 행정에서 고난을 부여해 줘야 돼요. 공적으로 고난을 부여해 주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고 뭐 보통 이야기하는 곤역 사무장 뭐 이런 류인데 지금까지의 곤역 사무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이에요. 마을에서 들어오면 종들이 하잖아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 손님 오면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거기다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높은 그런 그룹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뒤에 계신데 일단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말로 하는 것은 잘 안 되네? 이상한 듯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 계신데 그걸 말로 표현해서 뭘 좀 내놔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가까워. 근데 저희가 뭔가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고 더 뭔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뭔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황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서울에 마을 공모사업은 3명이 서명하면 되거든요. 대동단결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너무 이제 대동단결만 원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못 드려서 일찍 오는 바람에 저는 기반조성 실장 김대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그럼 앉아야 되나요? 박수 3분 이상 있으면 앉아야 되나요? 빨리 말씀하세요. 네. 저는 정말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민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기대심리 있으셨던 거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대심리가 다 같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항상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건 갈등구조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잘 쓰는 게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10원짜리 하나 없어져도 난리가 나시는 게 경로당에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분들 모이시면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단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권한동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이거 뭐 말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또 일정 정도 또 어울려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다가서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마을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은 다 같이 가져라 그러는데 일정 정도의 그런 수준이 지금 갭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같이 가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이 안에는 존재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권한동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이것을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을 안에서 조직체계 내에서 갖고 있으신 분들 말고 다른 조정 능력을 갖다 발휘하는 분들을 우리 마을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은지도 역시 저희가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주민의 몫이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코칭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들어오던 아니면 이 안에서의 자정적인 능력을 갖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던 이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갖다 어떤 점에서 찾느냐가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문제보다 몇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이미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갈 거냐 아니면 아주 세부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그냥 관망적인 자세로다가 그냥 객관적으로 쭉 프리즘처럼 볼 거냐. 네, 여러분들 너무 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보면 여기서 살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 정도의 갭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분위기를 전환해야겠네. 외부 사람이 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제가 꼭 그런 거 아닌데 늘 악입을 많이 해서 밥 맛은 없었어요. 밥은 맛은 없었는데 식혜와 저 닭발 편육인가? 그건 맛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밥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지?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만 있으면 모르는 존재를, 모르는 것들을 누군가는 알아차리게 해줄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 번만 이제 해보시고, 그리고 참 좋은 방법은 그냥 마을 안에서 쳐야지.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브리핑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자꾸 보편적인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선상이라는 거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동량이 들어왔거든요. 교수님한테 말 좀 시켜봐라. 네. 저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좀 드려봐 주시고, 저기 국립안동대에는 우리 도상면을 이 서부리를 도와줄 만한 뭐 좋은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사람들을 좀 붙여볼 만한 뭐 자원이 없을까요? 네. 전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정치인처럼 공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들고 안 오고 어디 컨설팅하러 돌아다닙니다. 저는 여기 들으면서 왜 잘하는 걸 던지고 남에게 뭘 보여주려고 자꾸 하는지 그게 좀 불편하게 들렸어요. 마이크 드리기 잘했네. 예, 그 서구리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행기 마을, 뭐 저거를 계속해서 지금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저걸로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는 순간에 기초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농지가 없거든요. 또 기농은 가능하다. 그 사는 재미는 여기서 저런 생활을 하고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산서울에 뭐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재밌게 살자는 건데, 마을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누리면서 정말 서울이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잘 살더라. 이런 인상을 주면은 마을 사람들이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 갈등이 있을 수 없죠. 지금 사업하려니까 이해관계가 걸리고 저거 누가 먹느냐, 위원장이 혹시 뭐 이해관계는 없느냐,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 지금 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그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야기가 있는 마을 아니고, 여기가 이야기에 있어서 살기 재밌고 여기가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야기 조사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야기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이야기꾼들은 여와서 이야기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야기 자료를 디지털하게 채로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띄어서 여기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뭐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손자들이나 뭐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한 이야기들 가족끼리 가서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야기의 금마당도 있고 삼산모 찾아가서 어느 이야기는 어느 할아버지 잘하고 어떤 이야기는 어느 할머니 잘한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저 주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마을 사람들이 우선 재밌게 살고 이 또 화합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의식도 생기고 뭐 공동체시라 이런 말 들었어요. 여기 우리 동네다, 이야기 마을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거는 것이 제 생각에는 다른 마을과 구별되게 여기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소박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교수님 자문단에 안 끼어 계시죠? 교수님 하는 얘기로는 정부가 돈 쓰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 마음 쫙 드네요, 제가. 말씀 좀 해주시죠.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을 만들기 그러면 저 안에 포함되는 게 결국은 살기 좋은 마을도 될 거고 행복한 마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고령화된 마을 그러는데 연세 높은 분들이 여러분 사시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들은 장애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한 10% 20% 더 불어난다고 해서 행복한 마을이 된다, 희망 있는 마을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뭐로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것,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생각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이래요. 우선 마을 만드는 것은 우선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모르지만 그래도 70-80% 정도의 만족감은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우선 자연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우리 동네 노인분들 보면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동네에 보건소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네 거의 없어요. 명소재지도. 그 다음 또 종교활동 하기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절이 엎어지면 코될 때 있어요. 교회는 거의 가까이 있지만 그 종교활동 하기 좋죠. 그 다음 또 안동 시내에 오서 버스 타면 한 20분 정도 나가는데 30분에서 1시간 타임으로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이래요. 왜 노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청년들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가 둘이 지금 전부 나가 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농토가 없잖아요. 그죠? 보시게.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은 여기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요, 애들이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지 하던 사업이 망해야 들어오지, 그 다음에는 들어올 청년들이 거의 없고 들어오는 걸 부모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때는 학생 수가 불어날 때가 있었어요. 왜 불어나냐 하면은 아버지가 한참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할배 할매 집에 살로 맡겨졌기 때문에 애들이 불어났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동네 학생 수 불어났으니까 우리 동네 성공한 동네다. 저는 그렇게 뭐 누구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가서 살 사람들은 나가서 살고 들어와서 살 사람은 들어와서 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건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굴러가지 싶어요. 그 다음 어느 동네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볼거리 있는 동네보다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제가 또 결론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행정 쪽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앞으로 한 5년 내지 2, 3년 안에 우리 동네 오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것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또 기대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정리발언은 안 되니까. 네. 제가 다시 까칠하게 반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그 내용에 동네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가 제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아까 제가 그걸 되게 묻고 싶었어요. 동네 안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요걸 감당하지 못하는 일 정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은 이만큼 왔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돈은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걱정하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똑같은데 돈은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주시면. 저는 아까 많이 떠들어서 10만 원어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원이 10만 원어치를 하라고 하시니 한 2만 원어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걸 보시면 3번하고 7번에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3번 추진 체계의 투명성 및 권한과 책임의 부여. 7번 사회적 해결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작년 10월 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그 일본의 도쿄대에서 하는 그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 그 모임하고 그 몇 가지 마을 만들기 현장 다녀왔어.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한일세 여기 권상동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가셨던가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도쿄대 교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이 교수님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앉아 계셨어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 아저씨들은 어디서 온 아저씨들일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교수님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도쿄대에서 만난 그 교수님도 그랬거든요. 하도 깎아보단 말이 하도 충격적이어서 여쭸어요. 아니 당신들 막 저기서 컨설팅 회의 좀 그래야 될 사람 아니냐는 태도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도쿄대 교수가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마을의 전문가 아니지 않소. 나는 여기 MPO의 일원으로 나도 여기 활동가 일원으로 와 있어. 배우러 왔고 참여하는 일원입니다. 근데 안동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진짜 이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전 다른 데서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외람도 말씀이지만 교수님들이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앉아서 경청하고 또 마지못해 선말씀 하시고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회계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금전에 관한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 회계를. 예, 감사하고 뭐 다 하잖아요. 결산도 하고. 근데 그런 논의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책이 됐든 토론회가 됐든 포럼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심포지엄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서 사업은 전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 사람이 하든 안에 사람이 하든 다만 그거 무대에 올려놔야 돼.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일본 놈이라고 항상 부르는데요. 진짜 와 일본 사람들이 다르구나 했던 거 한 가지 장면이 있었네요. 그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우찌 아와세라는 말을 제가 배웠어요. 공유한다, 합을 맞춘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적어도 누군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고 투명하게 오픈이 된다면 그건 그 문제점 좀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몇몇 사람만 알고 가니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몇몇 사람이 결정했어도 오픈시키면 일단 알게 되고 또 비판받으면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논의 구조를 좀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뭐 백서가 됐든 뭐 스토리북이 됐든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깥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예. 뭐 혼자 반갑하시면 될 일은 아니지만. 자, 지금 11시 10분인데요. 딱 10분만 더 쓰시죠. 더 10분만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끝나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를 손을 저한테 막 뒷담화로 나한테 마이크 줘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 2분씩 하는 걸로. 네. 1, 2분씩 하는 걸로. 네, 빨리 끝나는 분위기 맞죠? 네,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우려되는 것과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20년 정도 이제 거의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거진 이제 반풍수 뭐 이렇게 해서 지리 뭐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히 복이 많은 터인 듯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 그게 복이 많은 터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뒤에 이제 국학연수원이죠. 정확하게 명칭 국학연수원이 자리를 딱 잡았는데 이분들 정말 많이 배우는 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저걸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게 돈 내려왔으니까 쓰자 이렇게 잡은 자리가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가 이게 되게 좋은 자리인데 라고 하는 이렇게 뒤탁 돌아보니까 국가연수원이 있었어요. 아마 기가 막힌 자리에 맞추어서 풍수지리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이 마을 안에 대단히 이렇게 복된 기운들이 꾹 차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좀 받고요. 아까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넘치세요 지금. 진짜 많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들이 막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잘 물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리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들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이 손님들 이렇게 끌어올 거고 이런 손님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잡으셨어요. 대체로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 잡으셨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나 내지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신사 업무를 보기도 하고 설치 업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았는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요 정도만 좀 드리고요. 그냥 에너지가 무지하게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 저희 지역에 덕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질상과 질문화를 가지고 음식상도 만들고 마을기업도 만들었던 데인데요. 그러니까 질상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질상은 두레상입니다. 두레 짠다, 두레 먹는다, 두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두레인데 여기 강릉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부르는 질입니다. 근데 음식들을 새마을운동 이후에 다 없어졌던 것을 전부 다그 104세대 전통식을 통해서 복원시켜냈고 그거를 상품화시켰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유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그 어른들 때 음식값을 15,000원을 제한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당 15,000원을 제한을 드렸는데 처음에 얼마를 시작했냐면 7,000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7,000원짜리 밥상이 어떤 건가 하면 그 동네 방역 4km 이내에서 나는 농자재만 가지고 상을 차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상을 차리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공조비를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밥상을 차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상가에서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원가가 3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당연히 저희는 그 원가 계산이 됐으니까 7,000원 받으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15,000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동네 어른들은 뭐라고 느끼셨는가 맨날 먹던 밥상이죠 그게.
그래서 미친놈들이 7,000원씩이도 15,000원씩 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갖고 밥을 먹냐고. 그 밥집은 그냥 이 조리집 한 대로 지은 집이에요. 어찌나 한옥도 아니고 누가 여기 와서 그 밥상을 먹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6번을 하셔가지고 밥상 그 금액을 7,000원으로 잡았었는데요. 1년 후에 10,000원을 올려야 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10,000원을 올렸어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10,000원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더 올려야 되겠어. 근데 마을 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거 7,000원짜리에서 10,000원 올리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15,000원까지 올려도 손님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섰어요. 지금은 왜 섰는가 하면 주방장님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의 부부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뇌출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간호를 해야 되는 거죠. 간호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마을 기업에서는 그만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올 수도 없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문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다음에 예전의 음식들을 복원해 내시고 있는 중이고요. 그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묵은지 장아찌, 묵은지가 아니라 뭐죠? 시래기 장아찌 처음 먹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이거 예전부터 먹던 겁니까? 라는 얘기 드렸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들어 보시거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상품들을 새로 개발하는 능력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경영에 맞냐 마냐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따져요. 왜? 이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돈 내서 싸움이 나면 지금까지 올려오셨던 한 10년 정도 해오신 거잖아요. 이거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덕실이라고 하는 데는 청년회를 만들면서 이 사업들을 끌어왔습니다. 5년 걸렸는데요. 그 가게 문을 취업하면서 청년회가 깨져버렸어요. 한 방에 깨져버리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저걸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그 주방을 맡고 있었던 신랑들이 우리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만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청년회. 잘해보자라고 했던 게 깨져버린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 마을에서 제가 느끼는 것, 이건 느낌입니다. 느끼는 것은 마을 분들은 이미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일정 정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모두가 다. 근데 그게 뭔가 밑바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잘 될 거야 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리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룹들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뭐가 막히는 게 없는 거죠. 돈도 너무너무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주변에 협력하는 그룹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두들기고 이 이야기를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충분히 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훈련되어 있고 충분하게 방향도 잘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빠지지 않으려면 계속 가면서 이게 맞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오셨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저는 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가해자로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자, 잠시만요. 저기 3분 남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잠시 사회자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 예끼 마을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할 거다. 잘 살 거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목적 속에서 지금 쭉 끌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자들이 처벌이 너무 강하게 나와버리니까 우리 여기 주 회원님들이 얼굴을 보니까 황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지금 사회자님이 하시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 뚜렷하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는 걱정한 부분에서 사회자님이 유도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서두에 이 마을 대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욕심을 좀 부려야 되겠다. 찾아오신 분들인데 우리의 모든 차선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개념에서 일념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트별로 갤러리가 있다, 혹은 또 갤러리 카페를 운영한다, 인펀스 센터를 운영을 한다, 한옥 체험실을 운영한다. 여러 이러한 사업이 행정주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쪽에 실패한 것도 많을 거고 성공한 것도 나는 실패한 것보다가 성공한 것이 적다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 현실적인 어떤 실전 단계를 조금 어느 지역에 이르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더라. 또 어떤 지역에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계획 속에서 성공을 했더라. 하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좀 우리는 충분히 좀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 불편하고 있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고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충정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어떤 실패와 경험의 어떤 사례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자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닌데? 또 뭐 마이크를 또 달라고 그래요. 1번 좋습니다. 네, 저도 1분만 하려고 한 거 잡았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쭉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굉장히 준비 잘 돼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던져놓은 화두보다는 훨씬 더 숙제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걱정할 게 아닌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석구석에서 풀어갈까 이런 고민들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오신 분들 명함을 많이 받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사례를 드린 게 이건 있습니다. 완주에서 대승 한지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행정에서 좋은 시설을 쫙 지어줬어요. 마을 주민 보고 같이 마을 사업으로 해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리더들 몇 명만 끌고 가지 결국 마을 주민들은 거기서 재미를 못 느껴요. 일자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저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이거 주민하고 강놀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오고 외지에서 오는 구경꾼들을 위한 시설이지 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 시설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 있잖아요. 아까 내내 하신 말씀인데 근자열 원자래라고 아내가 즐거워야 밖에 사람들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게 확장을 하면서 저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아까 그 이장님 주문하신 건 내용은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살뜰히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가요 초반에 빨리 그렇게 시작 안 하면 사람들이 마이크를 안 잡더라고요. 원래 부흥회도 잘하는데 오늘 잘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악역을 좀 더 해야겠는데 마을은요 법인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인격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사람 하나가 다 사원이 아니에요. 다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 시켜요? 마을을 그렇게 조직하면 당장 무너진다고 저는 그런 사례 수백도 봤고요. 아까 그 사례를 보면서 저는 질문이 100가지 더 드렸어요. 좀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진짜 시선이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다는 얘기는 그죠? 오늘 제가 부처님한테 선거 운동하러 와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오신다고 제가 그 선거 운동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거 투자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다 말 좀 하자 한다고 저렇게 꼬박주걱 하는 거죠. 제가 한 게 안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는 그 봉투 속에 그 목걸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그 목걸이에 대해서 제가 안내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안동시 이회를 방문하시면은 이렇게 드리는 그 기념품입니다. 그 기념품 내용에 보면은 공경 경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경 경자는 이퇴계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이 글씨가 이퇴계 선생님의 공경 경자를 모자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이 이 퇴계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1,000원짜리 속에 이태기 선생님 계신다 그죠? 있는데 우리 이태기 선생님께서 늘 좌우명 속에 한 가지가 무불경이라고 있는데 이 세상에 공경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마을을 방문해서 다리 덕담을 주시는 여러분들 앉으신 분들은 좀 덜 공경하고 다 공경한다는 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뒤풀이 시간에 못다한 얘기들 이 마을을 위해서 다 들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댓글 달면 수원시는 골프 주던데 이런 스토리가 죽이네요. 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최윤선 상무장님이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세게 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제일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뒤에 가서 울까봐 얘기하면 절대로 절대 상무장님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나쁜 감정이나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혹시나 그 질문이 마을에 계신 분들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 오신 분들이 마을을 마치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것처럼 느껴질까봐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혹시나 우리 사무장님 상처가 되실까봐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고요. 마이크가 저한테 있으니까 원래 저는 밥을 굉장히 조금 먹는 사람이라서 밥값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밥을 한 그릇 반이나 먹었어요. 저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선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 고민하지 마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네. 정말 가만히 버리시고요.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 좋은 이야기였어. 그럼 그거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시 가져가지고 우리말끼리 회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사람답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죠? 네, 마을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을 주민만이 오로지 마을 주민만이 전문가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부릴 사람들 많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부리시고 마을 분들은 늘 항상 행복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마을한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이면 밥값 했죠, 저. 네, 네.